보안군이 시위대 머리와 눈을 고의로 총격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알리 하메네이가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정부 요인 3인들과 합의하면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검증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상자 중에서 근접 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시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가슴이나 머리에 총상을 입어서 사실 거의 뭐 처형에 가깝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가 외신들로부터 논평을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함구했었고요. 그냥 이란의 시위대들을 폭도다, 테러범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대법원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반정부 시위대를 신속하게 재판해서 처형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란 당국의 좀 강경 대응 기조를 공식화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조준 사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뭐 수천 명에서 뭐 수만 명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 대법원장이 전국적인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법 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결국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희생시킨다면은 좀 더 강력한 행위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 예. 그 발언 나오자마자 이란 측에서도 또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제이 대법원장이 시위대에 대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란 정권이 주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위대가 테러범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관리 2명과 이제 각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를 진압해서 이란의 통제권을 재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시위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란 정부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시위대들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압박 수단이 나왔는데요. 네. 이란 국영 TV들이 그 시위대들을 체포해서 이 사람들을 TV 화면 앞에 세웠습니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 잘못됐다 이런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재생해서 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정부 측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위를 멈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과연 이게 군사 개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을 향해서 다른 국가들도 그래서 공격을 자제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예. 사실 중동은 다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만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지금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같은 종교이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도 이란 정국이 위험해지면 불똥이 튑니다. 그래서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좀 미국 측에도 군사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란 정국이 불안해지면 미국도 여러 가지 석유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좋지 않다라면서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사우디 측에서는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은 사우디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미국이 뭐 전투기를 동원해서 사우디 영공을 지나간다면은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카타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가 지금 있는데, 뭐 앞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공군 기지에 있는 병력들을 좀 뭐 축소하겠다, 뭐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미국이 이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란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만 위협은 여러 차례 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특히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약간 석유에서 탈피해서 민주국가 이미지 그리고 이제 경제 재건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런 거 타격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 좀 중절하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란을 향해 군사 개입 여지를 열어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조를 돌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더는 살해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 공습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관련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고 처형 계획도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간 시위대 탄압을 문제 삼아왔던 만큼 이란을 공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 직후 국제 유가는 고점보다 2.5%가량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을 포함해 75곳의 국가 출신 이민자를 상대로 이민 비자 발급을 멈추기로 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일각에선 미국의 이란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의 최대 중동 기지에 머무는 일부 인력은 현지 시간 14일 저녁까지 기지를 떠나라는 권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인권단체 이란 휴먼 라이츠는 군경이 확인 사살까지 한다는 보고가 이어진다면서 거리에서 중기관총을 썼다는 말도 들려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 수장이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을 빠르게 처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미국이 이란의 군사 개입을 시사하고 이란 거래국을 상대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관계 체계를 무너뜨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인터넷이 끊긴 이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 단말기를 현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재무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교수형을 집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위대 교수형 소식이 미국의 한계선을 넘긴 건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이기는 거라면서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당 작전을 포함해 함께 언급된 내용이 모두 기습 군사작전이었는데 이란 지도부를 향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란 사법부가 경제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 수장인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검찰은 이번 시위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인 모하레베로 규정했는데 이란 인권 등 단체는 시위대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위협으로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18일째인 이날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428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기면서 사망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12,000명을 넘겼을 거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의 강경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틀 동안에만 최소 12,000명이 숨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이란의 반체제 매체는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강경 진압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3살 루비나 아미니아는 지난 8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뒤통수에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안 당국이 집을 포위해 유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유해 역시 고향에 안장할 수 없어 인근 도로변에 묻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던 20대 남성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럽 곳곳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물론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이란 대사들을 외무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Sans cette violence d'État qui s'est abattue aveuglément sur les manifestants pacifiques. Et elle sera réitérée à l'ambassadeur d'Iran en France que j'ai convoqué aujourd'hui au Quai d'Orsay. 유럽연합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간섭해선 안 된다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이란에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